그 RPM에 있는 그 뭐지? 어이구. RPM에 있는 거 숙제 질문 풀면서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개념 한 번씩만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 743번 보면 그 절대값 포함되어 있지. 부등식에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절대값 안쪽에 값이 몇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0이 되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 범위를 일단 나눠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이하인 경우. 요거 봐봐. 등호를 여기다 써줬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우 절대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든 붙이지 않든 상관없이 뭐야? 둘 다 0으로 같아. 그래서 1번에다가 등호 써놓고 여기서 등호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는 x가 1보다 작은 경우지. 이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그냥 절대값이 벗겨져.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얘가 x 플러스 7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x를 이항시키고 7을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5, 3x. 그러면 x가 몇보다 크다? 마이너스 5분의 3. 아니지 3분의 5보다 크다지. 그러면 봐봐. 지금 요 범위에서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안 붙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해가 나온 거지.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공통범위 찾을 때 사실 수직선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은데 봐봐.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범위가 생기지. 근데 웬만하면 요 정도는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알겠지? 수직선을 그리지 말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1보다 작아야 돼. 1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 근데 마이너스 3분의 5는 1보다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왼쪽에 있던 게 이렇게 출발을 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 그럼 겹쳐지는 범위가 생기지.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무슨 뜻인지? 요거 정도는 그냥 수직선 그리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답을 내는 연습을 암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에서의 답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일단 요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x가 어떤 거야? 1 이상인 거지. 풀어보면 x가 1 이상일 때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붙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자 2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7 미만이 될 거고, 그러면 x만 이항시켜주면 x가 9 미만이 되지. 그러면 x가 9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머릿속으로 그려주면 9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 방향을 향해서 가. 근데 9보다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던 1이 오른쪽으로 가. 그럼 겹쳐지는 게 생기지. 그래서 몇 이상? 1 이상? 1 이상 9 미만이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1 이상 9 미만.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첫 번째로 구한 거랑 두 번째로 구한 거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지 않아? 자 만약에 x가 자 1 미만 마이너스 3분의 5초가 그 사이에 어떤 수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가 붙지 않지. 그렇게 되면서 부등식을 충족시켜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가 몇이 있을까? 0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0 집어넣어 보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지 않으니까 2가 돼버리고 좌변은 우변은 몇이야? 7이지. 그러면 2가 7보다 작다. 맞지 않아? 부등식이 성립해버리지. 그 다음에 1 이상 9 미만의 숫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볼까? 2 정도 생각해 볼까?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2가 돼버리지. 그리고 여기도 2를 붙여주면 2가 9 미만이다. 부등식을 성립시켜버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과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돼? 아니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을 필요가 없어. 이거 둘 다 답으로 써버리면 돼. 그러면 봐봐. 자,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시작해. 1까지 갔지. 근데 1부터 다시 9까지 간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어디가 돼버려?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시작해서 9까지가 돼버려. 그러면 봐봐. 요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대. 그러면 얘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해 볼게. 자, 마이너스 3분의 5야. 여기가 9야.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지. 부등식의 해 범위가. 근데 x가 a보다 작아야 된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대.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a가 얘를 먹어줘야 되지. 이 범위를. 그럼 a의 위치가 9보다 어느 쪽에 있으면 돼? 오른쪽에 있으면 돼. 그러면 답은 뭐야? a가 9보다 크다지. 근데 봐봐. a가 9랑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범위에 포함될까? 자, 요 빗금친 부분이 요 a의 위치가 9로 가버렸어. 다 포함될까? 포함돼. 그렇지 않아? 9 미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냐고. 그치? 그래서 여기 등호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의 범위는 9 이상이다 라고 써주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다음 지금 12번이랑 14번 하기 전에 그 2차 분응식 푸는 방법 한번 잠깐만 볼게. 자, 우리가 봐봐. 만약에 x-1이 있고 x-2가 있다고 쳐봐. 그게 0보다 작대. 그럼 원래 해법은 뭐야? 원래 뭐를 이용해서 그려야 돼? 원래 뭘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래프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2차 함수지. 자, 2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보세요. 세율아. 좌변에 있는 2차 함수. 연수야? 또? 맞아. 알겠지. 인수분해의 목적이 뭐야? x절편 구하려고야. 그러니까 무조건 2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라고? 그래프야. 근데 너네가 인수분해에서 이거 뭐냐? 안쪽 범위지. 안쪽 범위로 구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1과 2. x절편이 1과 2지. 근데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작아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의 범위는 요쪽. 그래서 1초과 2 미만을 그냥 답으로 써버리지. 맞니? 그러면 봐봐. 조금 더 약간 원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 말고 우리가 함수로 뭔가 방정식, 부등식 해석하는 거 말고 그냥 부등식 그 자체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곱했는데 음수가 된대. 어떤 상태일까? 맞아. 곱했는데 뭐가 되는 상태는 음수가 되는 상태는 지금 얘가 양수일 때 얘는 음수가 나와줘야 되고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가 나와줘야 돼. 자, 봐봐.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려면 여기서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려면 x는 1보다 커야 되지. 그리고 x는 2보다 작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x 플러스 1이 양수이면서 x-1이 양수이면서 x-2가 음수라는 거는 x가 1초과 그 다음에 x가 2 미만 요걸 의미하지. 그러면 지금 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범위 자체가 1초과 2 미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해가 나오지.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1초과 2 미만이야. 동시에 충족시켜야 돼.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된다. 겹치는 범위가 있지. 자, 그 다음에 x-1이 음수야. 그러면 여기에서
x가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x가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거는 좀 무리 아니야? 말도 안 되지 않아? 해가 있어? 1보다 작아야 되고 2보다 커야 돼. 겹치는 게 없잖아. 그치?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겹치는 게 없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선 해가 없어. 그러면 어쨌든 답이 얘로 나오잖아. 우리가 아는 형태로.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야. 부등식을 해석할 때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래.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음수, 둘 중 하나는 양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있지.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로 접근을 해주지. 나한테 이런 그래프가 있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y는 fx가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 y는 gx가 있어. 그럼 봐봐. 여기를 x는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를 x는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첫 번째 fx는 gx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식일까? 무슨 식일까? 2차 방정식이야. 좌변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gx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러면 1차식을 이항시켜서 2차식이 뭐 갑자기 3차식, 4차식, 5차식 이렇게 바뀌니? 안 변해. 어쨌든 정체가 뭐라고?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뭐야? 예전에 배웠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야. 그래서 x는 뭐야? 알파하고 베타가 돼버려. 기억나니? 기억이 나야 돼. 이게 사실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해. 알겠지? 방정식,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자.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자. 부등식으로 해석하자. 이게 공통수학 1에서 계속 하던 거 아니냐고. 그 우리가 8단원, 그 판별식 단원부터 계속 이어서 판별식을 그냥 2차식 뭐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뭐 교점 개수 따지고 계속 했었잖아. 근데 우리 3학년 1학기 때 판별식은 어떻게 배웠는데? 판별식 어디서 배웠는데? 2차 방정식에서 배웠잖아.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을 위한 도구인데 2차 함수를 해석할 때 쓰인다고. 알겠지? 그게 2차 부등식까지 이어지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가 fx가 gx 이상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부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식이야? 그 다음에 fx가 차수가 몇 차야? gx는?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는 식에서 2차.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2차 부등식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이름 붙이는 게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그냥 다항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뭔지 봐. 2차네? 그럼 2차로 시작. 부등호가 있네? 부등식. 등호가 있네? 방정식. 끝이야. 그럼 봐봐. 지금 얘는 함수값이 누가 더 커야 돼? fx가 더 커야 돼. 함수값이 누가 더 크다고? fx가 더 크다고. 그럼 잘 봐봐. x가 여기에 있어. x는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서 함수값은 fx가 커, gx가 커? 함수값이 크다는 위에 있다를 의미하지. fx가 더 크지. 근데 만약에 내가 선을 여기다 그었어. 여기가 x는 세모야. 자, 세로선 그었어. 좌표 평면에서 세로선은 뭘 의미해? x의 값이 다 동일한 지점을 의미해. x의 값이 모두 다 세모로 동일해. 그럼 세모를 대입했을 때 찍히는 점이 여기가 fx, 여기가 gx지. fx가 커, gx가 커? gx가 더 크지? 그럼 빨간색은 해가 될 수 있고 파란색은 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fx가 더 위쪽에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든 구간들, 그 다음에 이쪽 구간들이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해는 x가 알파 이하, 그 다음에 x가 베타 이상이야. 그냥 이렇게 관찰해주면 돼.
자, fx가 더 크다. fx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gx가 더 작다. gx가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야. 자, 그러면 봐봐. 812번 문제를 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 부등식을 풀어보래. 근데 잘 봐봐. 잘 관찰해주면 여기 m이 꼽살이 껴있고 n이 꼽살이 껴있지. 그럼 m, n을 좀 분리해봐. 그러면 봐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지. 그럼 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좌변으로 뭐 시켜주면 돼? 이항시켜버리면 우리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원상복구 시킬 수가 있잖아. 원래 주어진 식은 요거지. 근데 mx랑 nx만 떼서 이항시켜주면 분리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더 뭐 해야 돼?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돼. 커야 돼.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는 구간. 자, 리우야, 여기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을까? 여기? 여기는? 얘는? 얘는? 지금 여기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을까? 2차 함수 끊겨져 있자면 여기 밑에 그냥 쭉 빠져 있어. 그래서 가능한 구간이 요쪽이야. 그래서 답이 뭐야?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야. 알겠지? 자, 다음 fx랑 gx가 곱해졌을 때 0보다 크대. 안녕. fx랑 gx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둘 다 양수 혹은 음수지. 그러면 fx랑 gx 개개인의 부호가 중요한 것 같아. 다시 뭐라고? fx와 gx의 개개인의 부호가 중요해. 그럼 봐봐. 내가 함수를 이렇게 샤라락 그려놨어. 그리고 x축을 이렇게 딱 그렸어. 자, 여기서는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여기서는 그러면 봐봐.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점은 당연히 여기 x축과 뭐하는 점? 만나는 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 기준으로 저기에서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A, B, C, D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그러면 구간이 총 몇 개로 쪼개져? 얘들아 봐봐. 내가 케이크가 있는데 씨발 칼질을 4개 이렇게 딱딱딱딱 했어. 그럼 케이크가 몇 개가 돼? 5개가 돼? 그러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 칼질을 착착착착 했어. 그럼 몇 개가 되냐고. 5개가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A가 A보다 왼쪽에 있는 구간 보면 자, 이렇게 위로 블록한 게 fx고 아래로 블록한 게 gx야. f랑 g의 부호를 봐봐. f의 부호는 무슨 수야? 음수지. gx의 부호는 위쪽에 있어. 끊겨져 있는데 위로 쭉 올라가. 무슨 수라고? 양수라고. 그럼 얘 탈락이지. 둘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에서야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에서야 F는 G는 자, F는 양수야, 음수야? 여기 이거 양수지. G는 양수지. 그러면 요거 합격이지. 그래서 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여기는 답이 될 수가 있어. 등호를 안 써준 이유는 0이랑 같아선 안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등호를 써줬다는 거는 A를 포함시킨다는 뜻이고 A가 포함이 되면 FA가 0이 됨으로써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이어서 볼게. 지금 여기 B부터 C까지 구간을 보면 fx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gx는 다르지, 탈락. 그 다음에 fx는 그 다음에 gx는 둘 다 음수니까 합격이지. 그래서
C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고? D보다 작다고. 자, 다시 이쪽 C부터 D까지의 구간을 보면 X축 기준 밑에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다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C부터 D까지 구간에서 fx는 양수야, 음수야? gx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자 D보다 큰 구간이야? gx는 양수야, 음수야? fx는? 돼, 안 돼? 안 돼. 왜? 부호가 같은 구간을 찾자고 했으니까. 알겠지?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1, 2차 부등식 풀 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긴 1차 부등식은 이제는 조금 덜 나오거든.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연립 1차 부등식 있지. 지금 보면 1차 부등식 몇 개짜리야? 부등식이 하나짜리지. 근데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부등식이 뭐 2개, 3개는 나와줘야지 연립 1차 부등식 아니냐고. 근데 연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2개가 있으면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자지. 다시 어떻게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자야. 그럼 봐봐. 내가 이 절대값 안쪽이 양수가 됨을 가정했어. 그때 나온 해가 있지. 그러면 그 가정과 해가 동일해야 돼. 동시에 만족돼야 돼. 동일하다는 잘못 말한 거고. 자, 다시. 자, 양수임을 가정했어. 그때 이렇게 뚝딱뚝딱 해보니까 해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커야 돼. 자,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려면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지 않아야 되니까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법인 공통범위 구하는 게 쓰여. 그럼 봐봐. 내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으로 케이스를 분리했지. 그 우리 경우의 수 다 배웠지? 2학년 2학기 마지막에 내신 대비하면서 경우의 수 배웠어. 그 경우의 수 계산할 때 또는 계산하는 거 기억나니? 또는 어떻게 계산해? 그냥 더해버리지. 그냥 얘도 인정, 얘도 인정. 오케이, 둘 다 하자.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거야. 얘도 돼. 잠깐만, 어디 있어? 주황색, 위에 주황색도 돼. 밑에 주황색도 돼. 얘 또는 얘야. 그래서 얘를 그냥 합쳐서 써버리잖아. 알겠지? 우리 경우의 수에서 덧셈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원래는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그냥 인수분해 딸깍 해가지고 0보다 작다 안쪽 범위 원래 이렇게 했지. 자,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x절편 구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지금 좌변에 있는 거 있지. x-1 곱하기 x-2 어떤 2차 함수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것부터 대답을 해줘야 되지.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최고차항의 개수 가지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뭐를 갖다 줘도 너는 그것부터 일단 판단을 해줘야 돼. 아래로 볼록이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에선 뭐를 구하기가 편하다고? x절편을 구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네.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니까 시계값이 0이 되네. x절편이 1, 2. 그러면 약간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이거를 이용을 해보면 양수 곱하기 음수, 음수 곱하기 양수가 나온다고. 그때 범위를 찾았을 때 x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으면 이 위에 있는 양이 충족이 되고 이 밑에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자 위쪽에 있는 게 더 큰 애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위쪽에 있는 범위를 잘 구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끝. 자, 그래서 민트색 노트 꺼내가지고 요거를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요거를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 세 문제만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아직 세 문제밖에 안 했어. 일찍 일어나주세요.
거기서 일어나면 카메라가 가릴 것 같은데. 여기서 일어나? 서연아 늦게 일어났니? 네. 잘했어. 졸려요. 어. 그래서 10분 만에 준비하고 끼우고 있어요. 아, 난 늦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진짜요? 나도 늦는데 뭐. 1시간 늦어도 돼요? 30분까지 봐준다. 아, 너네 학생이니까 50분, 40분까지 봐준다. 일 딱 못했어요 그때. 어? 일어나자마자 딱 이랬어요. 아니, 그냥 별 생각 못하면 안 들던데. 다리 쓰고 싶다. 아, 그냥 그 뭐지? 알바노. 아니야,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씨, 어떻게 들어가지? 좀. 아, 일어났을 땐 별 생각 안 들고 여기 문 앞에 서 있을 때, 아, 씨발 이거 들어가야 되나? 아이씨, 근데 아니 늦게 일어난 걸 어떻게? 눈이 안 떠지는 걸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알람 안 맞췄어요? 핸드폰 꺼졌었어. 근데 그때 놀랍게도 주태 점수가 잘 나왔거든. 근데 깊은 뜻이었죠. 아니? 그게 그럴 뜻이 없었는데. 얘들아, 혹시라도 정리 다 된 친구 있으면 그 연습 문제 1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리 좀 옮길게요. 응. 고마워. 고마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선물 버려요. 너 진짜 선물 한번 받아볼래? 얘들아, 혹시 정리 다 못한 친구 손? 아, 오케이.
얘들아 혹시 수업 못 듣거나 그런 친구 있니? 이번 주 남은 거? 어. 얘들아 아직 정리 덜 된 친구 손? 14번 조금만 더. 어 그래. 그 혹시 이해가 잘 안 된 친구 있니? 내가 이거를 아까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이해됐는지? 14번 살짝 이해가 됐어. 넌 됐고. 그 저번 주 금요일에 1태 본 거 본인 점수 알고 있지? 그 똑같이 이제는 그 진도가 다 맞아가지고 정규반하고 그 공통수학 원심화반 친구들한테 풀려봤거든? 와 일단은 평균 여기가 더 훨씬 높고 감사합니다. 너 말고 일단은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애가 76점 나왔거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똑같이 배웠는데. 너네 시험지는 됐고 너네 시험지는 너네 말고 풀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아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그래서 자기가 한 70점보다 높게 나왔으면 진짜 이해도니 무슨 계산 능력이니 좀 뭐 훌륭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근해공식 2차 안에가 삐지고 마이너스 4이시. 어, 쟤 뭐야? 시시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들아 다 지워도 되니? 요거 RPM에 있는 거랑 그 뭐지? 저거 14-6의 2번 그리고 13-10에 13-10이랑 13-11은 조금만 이따가 할게. 요거 부등식 주제랑은 조금 다르니까. 오늘 시험에 뭐 나와요? 2차 부등식 그리고 1차 부등식.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그리고 15-5번 있잖아 연습 문제. 그거는 지금 틈틈이 풀고 있으세요. 좀 이렇게 뜨는 시간들 있지? 그때 15-5번을 계속 한번 풀어봐.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냐 방정식 나와 있고 당연히 판별식은 썼어야 될 거고 판별식을 쓰다 보면 부등식 나올 거고 그 부등식이 어떻게 해야지 뭐가 될지. 그다음에 부등식은 푸는 방법은 함수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을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이어붙이면 짠 하고 풀려요. 칠판이 안 깨끗한데.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그 RPM에 있는 거 있잖아. 조 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석책에 있는 거 기본 문제하고 연습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얘가 2차 부등식 문제거든. 근데 얘는 연립 1차 부등식 문제야. 그리고 얘가 다시 2차 부등식 문제야. 지금 단원 간 구분을 안 하고 있어. 단원 간의 구분을 안 잡고 있어. 어차피 그냥 다 부등식으로 그냥 통하잖아. 뭔지 알겠지? 그리고 지금 요거를 다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있지. 그 얘기까지 좀 언급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은 내가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해가 먼저 주어져 있어. 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 2차 부등식의 개수를 결정지어야 돼. 그럼 봐봐.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그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뭔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돼. x-7분의 1, 그 다음에 x-2분의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겠지. 왜?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이 7분의 1이랑 2분의 1일 테니까.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안쪽 범위를 의미하지. 안쪽 범위야. 그때는 0보다 클 때야, 작을 때야? 0보다 작을 때야. 그 해법 자체가 봐봐. x-알파가 x-베타가 곱해져 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바깥쪽 범위지. 반대로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냥 알파랑 베타 사이다. 안쪽 범위가 되잖아. 이거를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준 거야. 알겠지? 이걸 또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에 대해서 음의 범위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그냥 해법을 기억한 상태에서 역으로 그냥 추적해 나가면 돼요.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수학에서 뭔가 공부를 할 때 그 곱셈 공식 배웠지 우리.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차르륵 펼쳐 전개를 해. 다시 이렇게 착착착착 모아서 인수분해를 해. 이 반대 과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보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이거 대입해서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x 마이너스 그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 3을 대입했는데 시계값이 0이 됐네. 그럼 얘는 x-3을 인수로 가졌었네. 인수 정리가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요 해법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해를 보고 부등식을 작성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얘하고 얘가 동일하지. 동일한데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네. A가 무슨 수였다는 거야? A가 음수였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A가 음수였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쓴 여기에서 요 식을 전개하게 되면 A, B, C 사이에 비율이 나오지 않겠니? 전개 한번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몇일까요? 14분의 9. 그 다음에 뭐 14분의 1이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A를 곱한 순간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곱하기 A를 해주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분의 9 AX 플러스 14분의 1 A가 0보다 어떻다? 크다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요만큼이 마이너스 14분의 9A가 B가 될 거고 14분의 1A가 뭐가 돼? C가 되겠지. 그대로 저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아까 여기 플러스 14분의 1A거든? 요 플러스야.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 14분의 1A를 집어넣어주면 7분의 2A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분의 9의 A가 되겠지. 마이너스 7분의 9A의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돼버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A로 나눠주면서 7도 같이 곱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 A를 곱했잖아. 정확하게 14A를 곱했잖아. 음수를 곱했지.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뒤집어줘야 돼. 부등식에서는 어차피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우리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해서 풀지 않아? 혹은 근해 공식 쓰지. 얘도 똑같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보면 알겠지만 판별식도 이용을 해줘. 근데 부등호의 방향까지 신경을 쓰자고. 자, 그래서 2, 1, 7, 1 둘 다 마이너스 해주면 밑에다 쓸게. 2x-7 그 다음에 x-1이 0보다 작다지. 그럼 안쪽 범위야 바깥쪽 범위야? 안쪽 범위고 x가 1초가 2분의 7 미만이 돼요. 알겠지? 자, 다음 요거 보면 지금 여기를 0으로 만든 x의 값이 x는 몇이야? x는 2.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따지면 돼. 근데 0이 되는 기준점이 두 개지. 칼질을 두 개 했어. 공간이 몇 개로 잘려? 세 개로 잘려.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자, 여기 마이너스 1 잡고 여기 2 잡고 이쪽 1번 공간 2번 구역 3번 구역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그럼 1번 구역에서는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거고 요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겠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이항시켜주면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잖아.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야. x 마이너스 2 해봐. 마이너스 2 해봐.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지. 어쨌든 음수야. 그래서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5보다 작다가 되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서 1 나오니까 넘겨주면 4 그러면 x는 뭐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2보다 크다지. 봐봐. 이 친구가 나오려면 절대값이 두 개가 벗겨지면서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둘 다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이 범위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돼?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거든. 왜? 이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려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고. 다음. 자, 2번 구역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근데 여기 등호 안 썼으니까 밑에 등호 써줄게. 아까 했던 말 똑같은 거거든.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지 않든 어차피 0으로 똑같아. 그래서 어디에다가 붙이든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2보다 작다야. 그러면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겠지. 알겠지? 자, x 마이너스 2야. x가 2보다 작으니까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 그래서 얘는 무슨 수? 음수라고. 얘는 양수라고. 무슨 수? 양수. 그래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 얘 까이고 얘도 까였는데 3은 5보다 작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지. 맞지? 그럼 봐봐. 요 범위에서는 x가 뭐가 들어가든 그냥 3은 5 미만이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져. 그럼 요 범위에서는 이 절대값이 적절하게 까이면서 다 답이 될 수가 있다야. 태희야, 요거 이해됐니? 알겠지? 무슨 뜻인지. 세율아, 이해됐어?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절대값이 아주 적절하게 까이면서 x가 싹 다 날아가고 결과적으로 5보다 3이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 자체가 해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볼까?
세 번째 범위는 x가 2 이상일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호 안 썼으니까 여기 등호 썼어. 이때는 둘 다 무슨 부호를 가져? 플러스 부호를 갖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가 돼버리고 2x가 6보다 작다. 즉 x가 3보다 작다가 돼버려. 요 해가 나오려면 x가 2 이상이 되면서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가 안 붙는 상황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겹치는 범위, 동시에 충족시키는 범위인 x가 2 이상 3 미만이 돼. 그럼 봐봐. 지금까지 구해놓은 요 해들 있지. 요 해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하더니 아니야. 얘도 돼? 나도 되는데? 나도 되는데? 어떤 접속사가 어울릴까?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어울려. 자, 봐봐. 아까 2차 부등식 하면서 내가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다 보면 x-1, x-2가 0보다 큰 상황이 돼. 그러면 우리가 해를 이렇게 쓰지.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아니야. 얘도 돼? 나도 되는데? 이게 돼버려. 얘도 마찬가지야. 나 되는데? 나도인데? 나도인데? 이게 된다고. 근데 봐봐. 얘랑 얘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둘의 관계를 보잖아. 나 해가 될 수 있나? 아니, 너는 이거를 충족시켜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범위 안에서 요거를 충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알겠지? 공통 범위인지 아니면 또는의 범위로서 다 써주는 게 맞는지 이거를 잘 판단해줘야 돼. 봐봐. 마지막에 요거 나왔었지? 요게 나오게 된 이유는 뭐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그래서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알겠지? 공통범위라고.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으세요. 나중에 공통수학2 들어가면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교집합 관계라고 부르긴 해.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배운 건 아니니까 일단은 공통범위인지 아니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지 요거를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그래서 공통범위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시작. 어디까지? 3까지가 답이에요. 알겠지? 다음. 자, 요거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그냥 다 함축해서 써보면 돼. 자, A 상관없이 실근을 갔는데 A 상관없어? 그럼 무슨 항상 성립하게 하는 그거 뭐지? 항등식. 뭐 그런 게 쓸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어쨌든 실근이니까 무슨 식을 써보는 게 맞아? 판별식을 써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4분의 D 때려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잠깐만, 나 요거 X 빼놓고 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4가 0 이상이 나와야 되고 A 상관없이 항상 무슨 수가 나와줘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0 초과네. 그러네. 문제를 잘못 썼구나. (0보다)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그러면 지금 A 상관없이 요 부등식을 충족시켜줘야 되지. 그럼 일단은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 A 제곱 더하기 2AP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돼. 누구 상관없이? A 상관없이. 그럼 봐봐. A 상관없이. 그러면 A에 대한 무슨 식을 만들어줘야 돼? 항등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봐봐. 지금 요 부등식을 A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B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 자, 봐봐. A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치면 A에 대해서 2차식이지. 무슨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A에 대한 부등식이면 A축이야. 그럼 A 상관없이 항상 양수값을 가져야 돼. A 상관없이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고? 양수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걸 B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잖아.
b에 대해서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그러면 b에 상관없이 위쪽에 있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a에 대한 부등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a에 대해서 a에 대한 2차 함수가 x축 기준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볼게. fa는 자 일단 a의 제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창이 있어. 그래서 얘는 2 그 다음에 b-1의 a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2의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4라고 써줄게. a에 대한 2차 함수가 a 상관없이 함수값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x축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아래로 볼록 a축 위쪽 x축과 a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여기서 무슨 식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된다고. 알겠지? 2차 함수가 축과 만나지 않는데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실근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는 결국에 x축과의 개수라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x축과 만나지 않아 실근이 없다라고. 다시 x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실근이라고 불러.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x축과의 교점이 없다고. 그럼 실근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4분의 d를 때리면 b-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6b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 2차 부등식이 나와. 이거 풀면 답이야. 푸셈.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응용을 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판별식을 썼을 때 이 함수 안 만나잖아. 그리고 이거 a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끝.